NH투자증권 투자 로그인과 함께하는 투자 읽어드립니다. 저는 전세정대 교수 홍익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화폐 변천사를 보면 물물 교환 시대에서 실물 화폐를 쓴 거를 일자혁명이라고 본다면, 이 금은으로 대표되던 실물 화폐가 기축통화국, 즉 패권국의 신용에 의존하는 화폐, 즉 신용화폐를 2차 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등장할 디지털 화폐는 우리가 3차 혁명이라고 부를 정도로 화폐 세상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현재의 통화 시스템은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하기 때문에 세계 화폐로의 구실을 못한다. 패권적이고 탐욕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고, 너무 많이 통화를 발행하는 통에 세계에는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누구의 패권에 복무하지 않는 공정한 화폐를 만들어내겠다. 암호화폐가 어떻게 탄생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데이비드 차움이라는 천재 암호학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1973년에 칠레 알렌데 대통령이 미국 CIA의 감시와 도청으로 추출당하는 걸 보고, 앞으로는 정부나 인터넷에 의한 저런 감시와 도청으로부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까지만 해도 암호 기술이라는 건 군과 정보당국의 전유물이었는데, 미국 정부가 1975년에 민간한테 암호화 기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미국 정부가 원한 대로 이 기술을 공개한 아니라 마지막에 일부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개인의 암호문들을 자기들은 풀어볼 수 있도록 백도, 즉 뒷문을 설치한 거예요. 이러한 거를 보고 특히 암호학자들은 통신이나 구자가 정부로부터 추적당하지 않게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이버펑크 운동이란 건 뭐냐면, 사이퍼라는 말은 이게 암호라는 뜻입니다. 펑크는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암호를 이용해서 기성 시스템에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사이버펑크 모임이 본격화되면서 이런 암호학자들이 서로 모여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그러한 연구들을 하게 됩니다. 그 앞장에 데이비드 차움이 있었는데, 데이비드 차움은 암호화폐 선적격인 eCash 개발을 위해서 디지캐시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eCash를 개발을 합니다. 이때 인턴 사원으로 들어온 친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천재 암호학자 닉 제보예요. 닉 제보는 1998년에 비트코인의 모택격인 비트골드를 설계해요. 분산 암호화폐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죠. 비트골드 자체는 개발이 되지 않았지만, 이때 비트코인의 개념을 비트골드에 담아서 설계를 해냅니다. 그래서 닉 제보는 사실은 비트코인 개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로 많이 추정이 돼요. 단호하게 자기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양반이 쓴 신의 프로토콜이라는 논문이 사실은 비트코인의 정신을 대변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화폐의 기원이라는 이런 소책자도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할핀이라는 유대 암호학자가 있었는데, 최초로 비트코인을 사토시로부터 수령한 사람이자 최초의 채굴자예요. 그리고 처음에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 그 버거를 사토시 나카모토한테 알려줘서 고치게 만든 양반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데이터 암호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비트코인 개발의 이 주요 토대를 이룹니다. 즉 비트코인은
어느 날 세상에 등장한 게 아니라 암호학자들이 30여 년에 걸쳐서 개발한 총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비트코인이 탄생했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너무나 큰 변동성 때문에 화폐의 본원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 심지어는 살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국제결제은행이나 금융계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유용한 기술이 있음을 파악을 했어요. 블록체인 기술이라거나 송금의 신속성, 수수료도 별로 듣지 않고 송금한 즉시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그 비트코인의 유용한 기술은 받아들이고 암호화 기술, 즉 돈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 익명성, 그거를 벗겨내서 이 시스템을 그대로 중앙은행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게 앞으로 탄생할 CBDC인 거죠. 여러분들 CBDC라고 들어보셨죠? CBDC란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입니다.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지금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열심히 개발 중에 있어요. 전 세계 중앙은행의 86%가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개발 중에 있고, 한국은행이 아마 올해 파일럿 시스템을 테스트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디지털 화폐 세상이 도래하게 됩니다.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중국이 제일 먼저 개발에 성공해서 지난해에 중국 5대 도시에서 파일럿 시험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아마 올해는 홍콩이나 상해 등으로 시험 지역을 넓힐 뿐만 아니라 내년 2월 북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중국 전역에서 상용화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데 여기에 보면은 두 개의 휴대폰이 부딪히는 저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 부딪히기 기능은 뭐냐면 인터넷 환경이 구축되지 않은 곳에서도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특히 이 기능은 어디에 유용하게 사용될까요? 인터넷 환경이 없는 후발 개도국, 그 다음에 은행 구자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이 디지털 화폐가 쓰임으로써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나오면 아프리카 같은데 급속도로 퍼질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은 이를 위안화 국제화에 활용할 걸로 봅니다. 사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가장 경계하는 대목 중에 하나가 이런 중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위안화의 국제화의 천병으로 쓰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CBDC의 장점은 뭘까요? 우선은 은행 계좌가 없이도 신용카드가 없이도 정자지갑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거래되고 결제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거기에 예금했던 개인들의 손해를 봤었는데 이제는 안전하게 자신의 전자지갑에 디지털 화폐를 이제 보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게다가 IMF는 현재 지하 경제 규모를 전 세계 경제 규모의 한 20%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디지털 화폐가 나오면 이러한 지하 자금에 묻혀 있는 돈들이 디지털 화폐하고 교환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양성화되거나 외부로 노출돼야 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추적 가능한 화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돈의 흐름을 한눈에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돈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대충의 윤곽은 알고 있었지만은 그 흐름을 세세히 파악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재정부양책으로 기본소득을 내놓고 그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소비로 들어오는지 같은 것들을 전체적으로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뒤집어서 얘기하면 큰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추적 가능한 화폐이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건드릴 수 있어요.
CBDC가 본격화되면 이게 사회적으로 큰 화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일부 자금은 양성화돼서 디지털 화폐로 바뀌겠지만 사람 사는 곳에는 떳떳하지 못한 돈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돈들은 암호화폐 쪽으로 흘러갈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지하 자금을 가지고 부동산을 산다거나 상품을 삼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상용화된다는 얘기는 또 뭐를 의미할까요? 그건 한마디로 사실은 화폐 개혁을 의미합니다. 즉 현재는 통화를 기축통화국, 패권통화국이 공급하는 공급자 중심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통화를 사용하는 개인이 중심이 되는 소비자 중심의 사회로 급격하게 변화가 될 겁니다. 예를 들면 과거의 무역은 이게 전문가의 영역이었었어요. 무역을 한 번 하려면 신용장도 개설해야 되고 무역금융도 이렇게 해야 되고 등등. 요새 여러분들 해외 직구를 하면서 전문가한테 의뢰하십니까? 여러분 클릭 한 분으로 누구나 쉽게 해외에서 수입하실 수 있어요. 즉 전문가의 영역이었던 무역이 이렇게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었듯이 앞으로는 통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패권국이 일방적으로 공급하던 통화가 아닌 개인들이 클릭 한 번으로 앞으로 강세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화폐들을 골라서 쉽게 사고 파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자산 보존의 수단으로 쓰기도 하고 실제로 거래와 결제에 활용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앞으로 CBDC가 본격화되면은 생각보다 큰 변화를 몰고 오는 어떤 의미에서는 화폐 혁명의 변곡점, 그 입구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화의 흐름에 수동적으로 끌려가기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미리 예측해서 앞장서서 주도하는 투자자들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과정을 미리 선점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